지금은 또 충분히 쉰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은 나른하게 있고요. 부모님은 그동안 학기 중에 못했던 거 채워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방학이 될 텐데요. 방학도 이제 중반기에 접어듭니다. 여름방학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여름방학이 건강하게 잘 지나가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방학입니다. 오늘 아이들 몇 시에 일어났나요? 어젯밤엔 몇 시에 잠을 잤나요? 첫 번째 체크해 볼 것. 방학 이대로는 안 된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학교 다니면서 잠이 항상 부족했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춘기 아이들이 자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만큼 충분히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방학 때는 나른하고 덥고 하니까 충분히 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사춘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잠을 일찍 못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깨어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1시, 2시까지 엄마와의 모든 소통이 끊어진 이후에도 아이들의 방에 불은 켜 있습니다. 혹은 불이 꺼지고 핸드폰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새벽에 잠을 자고요. 일어나는 건 몇 시에 일어나죠? 빨리 일어나면 9시? 10시. 아침 스케줄을 굳이 잡아두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늦잠을 자는 게 보통입니다. 방학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요.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들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좋은데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으쌰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해야겠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세 12시가 지나고요. 오후 2시 너무 더운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게 좋은 이유가요.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 몸의 패턴에는 맞지 않지만 생활 리듬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방학이라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이것은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 방학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나 사춘기 아이랑 싸우는 거 이제 너무 지겨워.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포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도 모르겠어. 하고 포기하는 것.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아이들이 엄마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아니죠.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두세 마디 답이 오고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잔소리를 했다 하면 다다다다다다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논리는 굉장히 세우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시작하면 피곤해. 더 이상 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금세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네 공부는 해라 하고 믿고 맡기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해나가고 있는지, 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껏 배운 거 복습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잔소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사춘기 아이랑 자꾸 부딪히는 트러블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나가버리자. 아이랑 자꾸 부딪히면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아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나가버린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이 열리고 엄마 없어? 난 자유야 이러면서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중학교 때 중학교에 배운 내용은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게 조금 피곤하더라도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그래 너도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하자. 너도 힘들지만 이 부분까지는 하는 것이 고등학교가 돼서 너한테 완전히 모든가 선택권을 줬을 때도 네가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 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랑 계속 부딪히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방학이라서 아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잡고요. 하루 종일 생활 리듬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방학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사용을 방학 때는 조금 더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학기 중에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데, 열심히 했든 안 했든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 방학 때 좀 해도 되지 않나? 엄마도 하잖아 하면서 가족끼리 누워가지고요 계속 스마트폰만 하는 집,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닌가요? 요즘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아이하고 참 할 말이 없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도 없고요.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긴 하지만 보는 또 관점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스마트폰에서 뉴스 찾기를 합니다. 밤이 되면 30분이라도 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뉴스를 찾고 서로 뉴스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대신 어떻게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부분을 조금 건드려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가 게임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뉴스를 찾는 데도 쓸 수 있어.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데도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 대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검색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지만요, 거기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은 부모와 가치관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스마트폰을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방학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개학이 다가옵니다.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학교에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또 충분히 쉰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은 나른하게 있고요. 부모님은 그동안 학기 중에 못했던 거 채워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방학이 될 텐데요. 나의 방학, 내 아이의 방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